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관세에 한번 시사기사 들었으니까 그 기반으로 한번 문제 드렸는데, 지금 이게 상반기가 시험 문제 뭐 어문계열 문제 나왔다시피 하반기에 나올까요? 코트라 시험은? 좀 나오기가 좀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계속 중요 이슈긴 해서 일단 기사 가지고 한번 간단히 검토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오라고 돼 있죠. 일단 관세 개념 뭐예요? 개념 쓰시오 하면 수입지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게 관세,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미국 관세 부과 유형이 뭐 있죠? 일단은 처음 나왔던 게 보편 관세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모든 나라에 다 동일하게 부과하는 거죠. 10%.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호 관세. 자, 상호 관세는 뭐예요, 개념이? 그렇죠. 상대국이 부과한 것만큼 미국이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경제학 개념에 뭐랑 비슷해요? 보복 관세. 예. 갑자기 뇌가 정지가 없으신 거예요? 보복 관세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몇 프로? 한국은 25%. 세 번째는 품목별 관세. 그래서 지금 제일 타격받는 게 일단 자동차, 이미 타격받았죠.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서 요거는 25%. 철강은 50%. 근데 철강이 많이 쓰이는 제품들도 똑같이 50%. 뭐 세탁기 등등 중 얘기가 나와 있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베트남 그 관세 협정 맺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료된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미 관세 협정 완료된 국가가 첫 번째가 영국.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간에 관세 협상 마무리됐고 5월 달인가? 됐고, 두 번째가 지금 베트남이잖아요. 근데 상호관세 맞아요? 미국이 얼마 부과했어요, 베트남에서? 낮췄잖아, 이번에. 46에서 20%대로 낮추지 않았어요? 대로. 그럼 베트남도 미국에서 몇 프로 부과해야 돼요? 20%인데 아니잖아. 무관세라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호관세인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준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규제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베트남에서. 왜냐면 우회 수출하니까, 베트남 통해서. 그래서 환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베트남이 발표했잖아요, 얘네들이. 얘네가 이제 환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40%. 그래서 이거 통해서 이제 중국 규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마음을 열고 20%까지 낮춰줬고, 그다음에 또 베트남에서 미국 제품 많이 사주겠다고 지금 발표한 거죠. 대표적인 농산물 이런 거니까 한국도 동일하게 요구할 게 뭐 소고기, 농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게 최근 이슈다 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적이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 미국 수출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베트남 한번 내렸다 싣고 다시 베트남에서 미국 가는 거.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국적이. 베트남산으로. 그 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 그러니까 중국 제품보다는 중국 제품이 다시 베트남에서 한번 내렸다가 실르면 베트남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우회 수출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현재 완성차하고 부품 25%, 철강 가전제품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전제품도 50%.
자,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미술 품목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해서 관세 부과 효과 그림은 워낙 많이 그려보셨으니까 일단 이제 미국 기준에서 가는 거고, 미국은 이제 보통 대국이라고 하는 거죠. 대국의 정의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별로 봤을 때 그 품목이 미국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크면은 대국, 매우 작으면 소국. 그래서 보통 이제 소국 같은 경우는 그 미시경제학의 완전 경제 시장과 동일하게 하다 보시면 되고, 대국은 약간 독점 같은 색깔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먼저 그림 그리면 우상향의 서플라이 커브 그리고 우하향의 디맨드 커브 그리고 가격, 거래량 있고, 일단 이제 밑에 국제 가격이 형성되죠. 이때 여기가 미국 국내 가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똑같은 상태가 되고, 오른쪽에 이제 뭐를 그려요? 세계 시장.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되고. 이게 이제 특정 품목이니까 이 품목 세계 시장이에요. 이게 뭐 자동차면 자동차, 그럼 이게 자동차 세계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F가 이제 국제 가격이잖아요. 그럼 국제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고, 세계 시장 쪽에서 여기서 이제 우상향으로 그리는 게 보통 이제 수출 공급 곡선이라고 해요. 수출 공급 곡선 이렇게. 그 다음에 우하향 이렇게 그려지는 게 수입 수요 곡선. 추가로 한 번 더 그려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서 균형에서 PF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 PF 국제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시장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수입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입이 준다고요. 세계 시장 쪽에서. 그래서 수입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하면 이제 국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원.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고 해요? 의미가 다시 이게 수입제 가격 하락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한다? 교육 조건 개선. 그래서 요 1번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 그래서 교육 조건에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즉 수입제 국제 가격 하락 때문에 발생한 이렇게 되고, 이제 요 가격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관세를 부과하셔야 돼요. PF1에다가 미국 내 요 가격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관세를 부과한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텍스를 이렇게 부과하면 위로 가서 PF1 더하기 텍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다.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최종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산 증가 감소. 미국 내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서플라이 커브를 보게 되면 생산은 증가하잖아요. 이게 다시 수입이 줄기 때문에 국내재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국내산 대체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미국 국내 생산 감소. 죄송해요. 증가. 그러면 고용 증가. 그래서 어제 발표했죠. 미국 지금 고용이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고용이. 그래서 비농업 인구가 5월 대비
14만 7천 명 늘었대요.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국내 생산 증가로 미국 내에서 고용이 뭐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거 연결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이론만 딱 쓰지 말고 시사 이슈 같은 걸 접목을 해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처음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다. 뭐 다 내용 아실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질문 있는데 교육 조건이 개선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미국 내 국내 가격은 더 오른 건데 왜 그거를 개선을? 교육 조건의 정의가 뭐예요? 수입제 가격분의 실제 가격. 네.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교육 조건이 수입제 가격분의 수출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교육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단순 국내에서 판매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미국 내에서 가격이 올라간 걸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는 수입 자격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PF에서 PF1으로.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 수출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해외 수출할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관련 없다고요. 예. 자, 그래서 교육 조건이 이렇게 개선된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나오면 대국. 그래서 대국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3번 수출 경합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나라의 수출 경합도예요? 어느 나라에서? 미국 내에서요. 미국 내에서. 당연히. 그래서 수출 경합도를 결정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이제 요 이슈랑 관련되니까 국가별 상호 관세율 차이. 그리고 수출 품목별 경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경합도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 게 이제 관세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여기서는 원래 기존에 관세가 없었더라면 수출 품목별 경쟁도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실제 우리가 제일 많이 경쟁하는 게 어디예요? 미국에서? 일본. 그렇죠. 자동차 쪽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표 국가가 일본하고 독일이 대표적으로 경합도가 높아요. 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산업 경합도가 높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호 관세율 차이가 날 수 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럼 차이가 나면 당연히 불리한 쪽은 경합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해질수록 경합도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경합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값이 0과 1 사이예요. 1 사이고 1일수록 경합도가 센 거고 0일수록 경합도가 낮은 거고. 대략 일본이 0.5 정도 나오고 독일이 한 0.4 정도 나오거든요. 높은 편에 속해. 미국 내에서.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율.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기존에 46%였다가 20%대로 가버리게 되면 한국이 지금 25% 확정됐을 때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는 경합도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이 주로 베트남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저희 한국 제품에서 베트남 제품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요거 기반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얘기하시면서 일본, 독일과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상호 관세율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써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개인 입장이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디가 중요해요? 경쟁률. 경쟁 낮은 거 찾는 거 아니야?
어느 공기업 치든지. 그래서 공기업도 보면 경쟁이 되게 센데 요즘에 경쟁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그 인국공을 한 300대 1 보통 이제 경쟁을 나오니까. 그다음에 지금 가끔 지방은 같은 날 보죠. 지방 공기업들 몰아서 하는 거 있던데 통합청 비슷하게. 그때 좀 분산되는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약간 이제 운도 많이 작용해요. 이 시험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의 적극적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최대한 많은 쿼터 물량 확보에 나서야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 관세 효과, 쿼터제 효과에 대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된 게 미국과 영국과의 협상이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관세를 인하해줬고 그러면서 쿼터제도 해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그래서 대략 10만 대 정도 수출하거든요. 영국이. 한국은 얼마 수출해요? 우리나라는? 143만 대. 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미국 쪽으로 143만 대를 수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타격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쿼터제를 얼마큼 해줬냐면 10만 대. 그럼 쿼터가 아닌 거잖아. 이게 다 수입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뭐 미국, 영국 한 나라 아니에요? 분위기가. 자, 수입 쿼터제 그림은 그릴 줄 있으시죠? 수입 쿼터제 그림. 아, 예. 네. 그럴 수 있죠. 안 까본 게 이상하죠.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리고 다시 설명할게요. 수입 쿼터제. P, Q 되어 있고 서플라이 커브 역시 그리고 디맨드 커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국제 가격하에서 이만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량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쿼터가.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요만큼 할래. 쿼터라고요. 그럼 요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는 국내 공급이 발생됩니다. 다시 요 가격하에서 외국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요 가격 밑에서는 국내제만 국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란색을 그리면 국내제 공급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격하에서 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외국 제품이 요만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제품과 외국 제품이 동시에 존재하겠죠. 근데 국내 제품은 이거잖아. 서플라이 커브가. 근데 국내 이제 외국 제품 요만큼 들어온 거. 그래서 여기에 요 길이 더하시는 거예요. 쿼터라는 게 맞아요? 그 서플라이 커브 그릴 때 어떻게 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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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왜 표정이 또 처음 보셨어요? 아니, 하여튼 이따 S1 그래서 뭐 더하기 뭐 여기서 의미하는 바 이거 더하기 이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국내 제품 플러스 수입 쿼터량이 이 노란색 길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서플라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이렇게 보통 그린다고 그림이. 그럼 디맨드 만나는 점 어디냐? 여기죠. 여기.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게. 그래서 수익 쿼터제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자, 수익 쿼터 요거 그리고 그다음 이제 수입량 어떻게 돼요? 수익 쿼터 다 동일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 가격하에서 쿼터가 요만큼 되는 거죠. 따라서 국내에서는 수입품 얼마큼 지금 팔려요? 금액이 가격 요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게 쿼터량이니까
요 네모 면적만큼이 수요업자의 이득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요 면적만큼이.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세 부가를 선호합니까? 수익 쿼터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쿼터가 좋아요? 관세부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관세? 관세가 낫죠. 쿼터제는 기본 수출 물량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많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없어. 자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세 부과는 대응할 수 있거든. 왜? 관세 부과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 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판매할 때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대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하려면 기본적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뭔가 인하 대책이 나와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당연히 기본 뭐 품질을 개선시킨다든지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은 배로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로 나를 때 보면 무역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선적항, 여기 목적항, 그리고 여기 배 있고. 그럼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일단 여기서 외국으로 보내니까 통관 관련된 세금 내셔야 돼요. 수출 통관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적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배 실어 올리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선적비 발생.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운임비, 그 다음에 중간에 배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 여기 발생하잖아요. 목적항 반대로 수입 통관 비용 발생되고 하역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미국 수출할 때는 주로 뭐냐면 FOB 방식이에요. 미국이. 그 FOB는 여기서 어떤 비용이다? 통관하고 선적 비용 관련돼 있어요. 여기만. 여기 1번 쓰면 FOB는 1번 비용만 관련돼 있고, 요 반대가 CIF잖아요. CIF는 1번하고 2번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미국 수출은 FOB라고요. 그럼 여기서 비용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출 통과는 줄일 수 없죠. 세금이니까 이거 줄여야 돼요. 선적비. 그럼 그 전까지 제일 중요한 게 국내에서 물류 비용을 줄여야 돼요. 물류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그만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해요. 대신 이제 이건 기업 입장이니까 국가적 대책은 뭐였어요? 가장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하는 거. 환율 조작. 중국애들이.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상승시키죠. 얘네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못 하잖아요. 이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 차원이냐, 기업 차원이냐. 대응책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부과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기업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류비, 뭐 선적비 이런 거 줄일 수 있게, 국가 입장에서 이제 수출 통관할 때 세금 같은 거 낮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대책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똑같이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품목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응하는 게.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 또 수요 쪽에서는 비탄력적인 품목으로 뭔가 대책 전환이, 품목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 배우신 분들 그거 배우지 않았어요? 가격 조세 정가? 미시 배우신 분들. 그 수요 공급 이런 거 배울 때 조세 정가 안 배우셨나? 세금 정가?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 커브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조세 부과하면 서플라이 커브가
비용 증가로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균형의 위치가 A에서 B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가격이 100원일 때 거래 10개라고 그냥 해보고 텍스를 한 개당 50원씩 부과한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B로 갈 때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50원보다 높을까요? 같을까요? 낮을까요? 다시 요게 50이 평행 50, 50, 50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도 50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00에서 50 하려면 더 넘어가죠. 그럼 B는 150보다 분명히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150 될 수 없거든. 이게 150 되려면 디맨드가 수직으로 나와야지. 균형점 보시면 이게 다 50, 50, 50 평행할 거 아니에요. 지금 평행 이동이니까. 여기가 50이잖아요. 그럼 여기 기준일 때 5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죠? 그럼 B는 무조건 150이 될 수 없어. 그럼 120이라고 그냥 해보자고요. 120. 그럼 소비자는 얼마 냈어요? 100에서 120으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20원이 전가된 거야. 소비자한테. 이거 조세 전가라고 한다. 근데 수요가 만약 비탄력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오려면 디맨드 자체가 가팔라요, 안 많아요? 일단 가파르게 바뀌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균형이 C로 가니까 여기서 여기 얼마다? 150이 되죠. 따라서 뭐하면 관세 부가시 소비자한테, 미국 소비자겠지? 미국 소비자한테 관세를 전가할 수 있어. 어떨 때? 이유.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그게 뭐예요? 소비자가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이라면 이런 제품 가격 올려도 조세 저항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치 제품들, 대체 불가능한 품목 이런 거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좀 확장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렸다. 다시 4번에서 중요한 건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관세 부과, 어차피 이제 관세 부과는 어쩔 수 없으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대책 나오면 누구 입장? 일단 기업 입장. 기업에서 대응하는 책. 기업 대응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일단 이제 미국 수출의 원칙은 FOB를 강조하시면 되고, FOB는 어떤 비용? 그러니까 판매자가 수출 통관하고 선적 비용 부담하는 게 FOB예요. 판매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거잖아.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기업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낮추는 게 핵심이죠. 그래야 이제 비용이 줄어드니까. 근데 선적 비용은 그 한국에서 실어 날리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물류비, 운반비도 중요하잖아요. 그 한국까지 가는 비용.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 깐 게 요거도 관련된 거죠. 그래서 비용 낮추는 전략이 중요한 거고, 아까 두 번째 요 사례에서는 조세 정가를, 즉 관세 정가를 시키려면 해당 품목 자체의 특징상 수요가 비탄력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품목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 품목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려면 먼저 기술 개발 R&D에 진짜 투자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비탄력적인 인물이 되셔야 돼. 대체 불가능한 사람. 그래서 뭐 면접 볼 때도 면접관이 쩔쩔매는 사람. 나 딴 데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체까지 한번 쭉 정리하시면